안녕하세요. 17학번 김지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심박변이도 기반 신장질환 분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 도메인 피처의 장단점, 프리커시 도메인 피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박수는 동반결절에 있는 심박교율세포의 고유한 자발성에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미쳐서 결정됩니다. 동반결절에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은 체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변화를 심박변이도라고 합니다. 심박변이도는 동반결절에 미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요소는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서로 협력합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은 심장박동을 증가시키지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이는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심박동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심박동 수, 즉 비트-투-비트 간격의 변동을 반영합니다. 심박변이도는 심간영역분석법에 따른 피처와 전력 스펙트럼 밀도 분석에 따른 피처를 추정하는 영역 분석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영역의 측정 분석법은 계산하기 간단하지만 자율신경 균형에 대한 정보나 자율신경계의 다른 분류 VLF, LF, HF의 전력의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퍼스 영역의 분석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다른 분류의 전력을 알 수는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심박변이도 파워 스펙트럼은 세 가지 주퍼스 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VLF, LF, H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HF 대역은 박동강 변이도가 빠른데 이는 부교감 신경에 의한 자극 때문이고 VLF 대역은 거의 전적으로 교감신경 자극을 반영하며 LF 대역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극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납니다. 시계열 분석, 즉 타임 도메인 영역 분석보다 PSD 분석의 주요 이점은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서 파워 분포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심박의 교감과 부교감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가지와 부교감신경 가지를 반영하는 심박변이도 스펙트럼 요소인 초저파수, 저주파수, 고주파수를 그래프화함으로써 각 자율신경 가지의 하루 주기를 정량화하고 분석 가능합니다. PSD의 주요 단점으로는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좋아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PSD는 심박동과 같은 샘플링된 데이터 값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PSD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박동과 같은 비등간격 신호를 등간격으로 보정해주는 보관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이즈와 노이즈의 필터링 과정에 의해 피처 값은 어떤 영향을 받고 타임 도메인 피처와 프리커시 도메인 피처 중 어떤 피처가 더 노이즈에 취약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PSD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박변이도 HRV의 PSD를 추정하기 위해 입력신호 RR 인터벌의 등간격 신호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관법에 의한 비선형 저통가 필터링에 의한 고주파의 감소이고 두 번째는 심박동열의 부정맥, artifact, missing 비트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번거로운 작업과 저주파 성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파수 영역 지표에 연관되는 시간 영역 지표도 같이 변화하는데 SDN은 NN 간격의 표절 편차로 분산은 스펙트럼 분석의 전체 파워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고주파 변이뿐만 아니라 24시간에서도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을 포함합니다. 단기 HF 변이뿐만 아니라 24시간 분석에서 볼 수 있는 ULF 요소도 포함됩니다. RMSSD, NN50, PNN50 모두 단기 변이도를 반영하며 심박수의 HF 변이도를 추정하고 또한 HF 변이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도메인의 피처인 HF, LF, VLF 등이 변함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시간 영역 지표 또한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버피팅 과대 적합 또는 언더피팅 과소 적합이 발생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머신러닝을 모델링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값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정해진 최적의 값이 없습니다. 휴리스틱한 방법이나 경험 법칙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의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델링 경험으로 현상감으로써 적당한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드 서치이고 이 연구에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냈었습니다. KNN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웃의 수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비용함수에 곱해지는 개수인 C가 CVM 서포트 베터 머신에서 코스트 값인 C값이 있습니다. 이 값들이 고분값으로부터 현저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면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징 추출이 없이 로우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거나 비교 대상 방법으로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분야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관련 학습 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딥러닝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추후 교수님의 질문대로 딥러닝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